네, 2차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사이파이 학습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스무싱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시그널에 있는 노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요거를 콜앱 코드로 진행을 할게요. 콜앱 코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르륵. 먼저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할게요. 보시면은, 예,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아이디어하게.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01개의 데이터를 있고 y가 사인이랑 저기 세제곱식을 그냥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특정 장비에서 나오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 센서에서 나오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예쁘면 좋은데 보통 이렇지 않죠.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이즈가 껴가지고서 자글자글자글자글 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매끈한데 스파이크가 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들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스파이크가 시그널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얘들은 노이즈다. 일종의 무슨 뭐 릴레이팅 노이즈라던가 아니면 뭐 외부 충격에 의한 노이즈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이 노이즈다라고 놓고 원래 이 예쁜 파란 시그널을 찾아가는 방법을 사이 파일을 가지고 구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 왼쪽 데이터 이름은 yreal1 그리고 오른쪽 데이터는 yreal2로 했고요. 얘들로부터 찾아가는 거 할게요. 자, 대강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무싱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실 오리진에서 스무싱을 검색해보면은 오리진에서 스무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무디가 아니라 오리진을 많이 쓰고 저도 학부 때 많이 썼는데 오리진 스무싱 펑션을 보면 되게 강력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보시면은 이 그림 볼게요. 그냥 대강 첫 번째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짜글짜글짜글한 노이즈가 많이 돼서 스무싱을 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학원 때부터 오리진을 많이 썼는데, 얼마 전에 UST 학생들한테도 오리진에 어떤 스무싱 기능이 있는지 아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스무싱이요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인적 평균이 있고요. 에버리징이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 볼레이가 있고 퍼센타일 필터가 있고 프리앱 트랜스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키지들의 안 좋은 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냥 어떤 학생한테 어떤 알고리즘 많이 씁니까? 물어봤더니 스플라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스플라인은 스무싱이 아니라 그냥 그 선을 예쁘게 긋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뭘 날리는지 뭐를 살리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돼서 나중에 데이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코드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불편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강제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에버리징을 하겠습니다. 그 에버리징은 글자 그대로 인접해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통을 에버리징 무의미할 거고요. 요만큼을 에버리징을 해서 요만큼 시그널을 만들고 이거 반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넘파이에 있는 1D 컨볼루션을 씁니다. 지금 제가 만든 예제가 다 1D라서 여기 이게 1D인 거고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은 그냥 N차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차원 함수를 만들어요. 넘파이로 그냥 1행렬을 만듭니다. 1로 꽉 차 있는 단위 행렬을 만들고 요걸 박스 사이즈로 나누면은 만약에 내가 3개짜리를 만들면은 각각의 칸에 3분의 1씩 들어갈 거고 5짜리 만들면 5분의 1씩 갈 겁니다. 그리고 5분의 1짜리를 컨볼루션을 전체 데이터에 씌워버린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데이터가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에버리징을 해서 인접해 있는 것들끼리 에버리징을 해가지고서 포인트를 하나 찍고 하면서 그렇게 5개가 하나가 되는 게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이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거 만들어 놓은 거를 적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박스 사이즈를 3개, 7개, 11개로 바꿔봤어요. 자, 그럼 3개라면 되게 좁은 거에서 에버리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버리징이 약하고요. 박스 사이즈를 키울수록 더 커집니다. 그렇죠?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갈수록 점점 더 원래 참값에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어, 왼쪽에 있는 마구잡이 노이즈랑 오른쪽에 있는 스파이크 노이즈랑 비교를 해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스파이크 노이즈 먼저 볼게요. 참가스 요 박스 사이즈 커질수록 요 에버리징 돼서 영향을 받는 구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 시그널 딱 한 포인트짜리 노이즈가 인접한 시그널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좀 잘 되는 걸로 보이지만 어 여기서 좀 치명적인 게 양 끝에가 완전히 푹 요렇게 그냥 고꾸라져 버린 일이 생깁니다. 요렇게요. 이 끝에 있는 것들이 0으로 채우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이거는 에버리징에서 여기서 이제 그 모드를 세임으로 해서 맨 끝에 있는 것들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특히 에버리징에서 끝에 데이터가 망가진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디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디언은 중간 값이고 여기서 그 사이파이는 ND 이미지라는 데서 가지고 옵니다. 이게 약간 묘한데 원래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그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여기에 미디언 필터가 있습니다. 요 미디언 필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로우 데이터를 넣고 박스 사이즈를 넣고 돌려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스파이크 노이즈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3개짜리 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던 애들이 7개로 키우고 11개로 키우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다른 인접 셀의 데미지 없이 싹싹 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오히려 이런 마구잡이 노이즈에 좀 취약합니다. 계단이 생겨버려요. 노이즈 클수록.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사이즈 클 때는 이만한 딱딱딱딱딱 굉장히 보기 힘든 이런 식의 노이즈가 계단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노이즈는 미디안에서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미디안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사비츠키 골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툴인데 사비츠키 골레이 필터를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앞에 있는 것부터 뭔가 점진적으로 가고 있죠. 여기 지금 색이 노란색이 안 보이는데 요 일부 구간에서 2차원 피팅을 합니다. 로컬리 그러니까 설정이 나름인데 여기 지금 2차원은 기본으로 돼 있어서 2차 함수 피팅을 해서 울퉁불퉁한 게 조금 매끄러워지면서 그냥 에버리징보다 좀 더 리얼하게 잘 반영을 해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스텝 펑션의 쥐약입니다. 딱딱딱 이렇게 기역자로 끊어지는 함수가 있으면은 얘들을 2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오버슈팅이 생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비츠키 골레이를 쓰면은 평타는 가는데 다만 스텝이 없다는 전제하에 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데이터 구간이 크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사비츠키 골레이는 사이파이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사브골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이름이 좀 길어서 그냥 SG라고 많이 갖다 쓰는데요. 그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도 이제 폴리노미널 오더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2차를 넣었어요. 3차, 4차, 5차 해봤자 더 이제 오버피팅이 잘 될 뿐이기 때문에 2차로 했고요. 박스 사이즈 넣고 그리고 내 인접해 있는 그 양 끝에 데이터 모자란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냥 리얼리스트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만들어 보면은 자 먼저 요거를 3개로 했을 때는 별로 노이즈가 제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3개를 가지고 이 참수를 펑션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충실히 재현해요. 그렇잖아요? 충실히 재현하기 때문에 노이즈 필터링이 안 되는데 7차, 11차 가면은 조금 나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오버슈팅. 여기서 얘를 없애느라고 박스 7개 했더니 여기 오버슈팅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딱 발생합니다. 이런 지점들이 여기 값이 그나마 작아서 양호한데 만약에 값 차이가 100이다 1000이다가 되면은 오버슈팅도 거기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이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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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요 사비스키 골레이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기 애초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로우 자리에다가 그냥 제 오리지널 데이터 Y 리얼이라고 돼 있는 여기 톡으로 넣으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골레이 여기 아시다시피 그 간단해요.
처음에 들어오는 몇 개만 데이터만 뽑아서 2차 피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이 펑션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직접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타임으로 데이터가 들어온다면은 딱 들어오는 자리만 보고 있으면서 2차원 피팅을 시키면은 정확히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그널 프로세싱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풀이의 변환인데요. 그래서 코드를 제가 막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코드를 실행해도 시간이 비슷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워낙에 빨라서 코드가 풀이의 변환은 사실 여기서 이런 데이터에서는 별로 힘을 못 써요. 풀이의 변환은 아시다시피 주기성을 찾아서 이 주기성을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주기성에 기반해서 시그널과 데이터를 분리를 한 다음에 시그널과 노이즈를 분리를 한 다음에 노이즈를 날려버리고 시그널만 가지고 복원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주기성이 굉장히 강한 데이터에서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요. 저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 왼쪽 오른쪽 그림이 되게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은 왼쪽은 저기 사인 커브랑 이렇게 둘 다 사인 커브가 이중 겹쳐 있죠. 그렇죠? 왼쪽에는 사인 커브 이중으로 겹친 거 위에 노이즈를 씌웠어요. 랜덤 노이즈를 씌워서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짜글짜글짜글 합니다. 오른쪽은 이중으로 씌운 거 위에 더 주기가 작은 하나를 더 씌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여기 키워보면은 전체가 다 시그널인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리얼 상황에서 이렇게 만약에 보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시그널이 어디까지인지 또는 노이즈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기성이 있다면 풀이의 변환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사인 함수 하나를 풀이의 변환을 하면은 픽이 딱 하나가 뜹니다. 얘는 두 개가 겹쳤으니까 픽이 두 개가 뜨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여기 요 회색 하나를 더 씌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회색 데이터를 풀이해 변환하면은 세 개 뜰 겁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선이 사인 함수가 두 개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픽이 두 개 뜰 것이지만 노이즈는 픽이 뜨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두 개를 풀이해 변환을 해볼게요. 이 코드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낯이 익지 않을 것 같아서 앞에는 그냥 펑션 디파인 하거나 모듈을 불러오면 그만이었는데 이건 조금 써야 됩니다. 먼저 프리 변화는 리얼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y 값뿐만 아니라 x 값도 프리퀀시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scipy.fft에서 두 개를 임포트합니다. FFT와 FFT 프리퀀시를 임포트해요. 이 프리퀀시는 X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X에 있는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준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FFT는 Y 데이터를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로 포인트랑 레졸루션 들어가는데 그냥 X 데이터 들어가지 않아요. 포인트랑 레졸루션의 정체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포인트는 X 데이터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 그냥 그 포인트고요. 레졸루션은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 이게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초에 데이터를 디파인 할 때 사이즈, 전체 범위, 레졸루션, 인접한 X 데이터 사이의 거리, 그리고 포인트,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지고 X 데이터를 정의를 했고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X 데이터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Y는 여기 보시면은 좀 복잡한데 설명드릴게요. 먼저 FFT에 Y 데이터를 넣으면은 풀이의 변환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딱 잘라서 했냐면은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는 형태로 됩니다. 왜냐면은 주기라는 게 플러스 파이나 마이너스 파이나 똑같잖아요. 주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반만 떼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개수를 2로 나눈 거, 오른쪽 절반만 그린 거고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무의미합니다. 그냥 둘 다 시그널의 일종이라서 절대값을 씌워버려서 매그니튜드를 구해요. 그 매그니튜드를 구한 다음에 풀이의 변한 식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익스포넨셜 위에 x가 올라간 형태라서
그 Y값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 그릴 땐 로그 스케일로 그림을 그려서 시그널을 좀 더 이제 시그널끼리의 그 값 차이를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봅니다. 그래서 set y 스케일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인 함수 두 개 위에 노이즈가 뒤덮인 애는 풀이의 변화를 하면은 여기 픽이 0 바로 옆에 하나가 딱 뜨고 그 옆에 하나가 뜨고 나머지가 다 노이즈가 자글자글자글해져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얘는 사인 함수 3개가 중첩된 애는 매우 깔끔하게 픽이 3개 다 뜹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왼쪽, 오른쪽 완전히 데이터가 구분이 되고요. 실제 리얼에서는 아마 왼쪽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시그널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이 주기성이 있는 것만 시그널로 본다고 치면은 얘들이 시그널이 될 거예요. 픽이 강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 픽이 약한 것들은 다 노이즈다라고 봐버리면은 얘들을 잘라버려서 이 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강 한 2나 3 정도에서 잘라버리면 이 오른쪽을 다 0으로 채워버린 다음에 얘를 다시 인버스 변환을 시키면은 데이터가 예쁘게 나오겠죠. 그쵸?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요거 세 개가 나왔는데 이 픽 하나씩만 고른다면은 여기 있는 시그널을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인버스 변환을 해볼게요. 인버스 변환은 사이파이의 프리 FFT에 있는 IFFT라는 걸 씁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먼저 아까 풀이에 변환시킨 거 있잖아요. 풀이에 변환시킨 y값, 여기서 y축에 찍혀 있는 이 값들을 절대값을 구해서 매그니튜드를 구하고요. 여기에다가 앵글이라는 거를 구해서 페이즈를 구합니다.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구분을 시켜야 돼요. 구분을 시킨 다음에 이 리미트 이상을 0으로 치환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를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20까지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20 이상에 있는 데이터를 싹 다 0으로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 픽을 없애버리는 거죠. 0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요 새롭게 만들어진 요 데이터를 가지고 복소 공간을 재구성합니다. 매그니튜드 곱하기 익스포넨셜에다가 요 페이즈를 올려서 곱해요. 그런 복소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인버스 프리의 변환을 시키면은 원래 시그널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다가 요 예쁜 두 번째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넣어서 요걸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스레스홀드를 0.1, 10, 5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레스홀드가 0.1이면 요거 픽 하나만 살리는 거 10이면은 여기까지 끊는 거니까 픽 두 개 살리는 거 50이면은 요거 셋 다 살리는 걸 했을 때 스레스홀드 0.1 하나만 살렸을 때는 요 사인 커브 하나가 달랑 나오고요. 두 개 살렸을 때는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 이 웨이브 있죠. 요 주황색 웨이브까지 살아납니다. 그리고 50까지 해서 픽 3개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요 자글자글한 요 초록색까지 살아나서 전체 시그널이 복원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첫 번째 거를 넣는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거를 넣어서 똑같이 0.1, 10, 50까지 인버스 변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픽 하나, 두 개, 50은 여기서 이 자글자글 노이즈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끊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네. 1 완벽하게 살고요. 그죠? 사인 커브 예쁘게 나오고요. 10 했을 때는 요 웨이브가 다 삽니다. 여기 뒤에 주황색 보이실 거예요. 요 웨이브가 다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50을 지우면은 50을 지우고 10까지만 살릴게라고 하면은 네. 여기까지가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고요. 여기서 내가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더 받아볼래 하고 50을 넣으면은 네. 이렇게 자글자글자글한 게 살아서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무한대까지 하겠다 하면은 전체 이 노이즈가 다 살아서 오겠죠. 요거는 실제 데이터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날리고 여기만 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노이즈가 주기적으로 들어올 때. 진동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전기적인 웨이브가 있거나 그럴 때는 노이즈가 주기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는 내가 실험을 할 때만 가끔 퉁퉁 들어온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쪽에 이쪽 구간들 살려야 되고 예, 죄송합니다. 0에 매우 가까운 정말 정말 로우 프리퀄 살려야 되고 여기는 픽 되는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아니면 뭐 밴드위스 필터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지금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그 1년치 그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름에 에어컨 쓸 때 확 올라가고 겨울에도 난방할 때 또 올라가잖아요. 반년 주기가 디텍트가 돼요. 반년 주기가 디텍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재밌던 게 한 달 주기는 없었는데 일주일 주기가 또 디텍트가 돼요. 그게 있었어요. 아, 스파이크 튈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디안 필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얘들은 그냥 정말 이상한 거 튀는 거 날려주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인 거에서 계속 끼는 노이즈. 그러니까 예, 이런 스파이크가 계속 끼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주기성이 있고 노이즈가 낀다면 날리기 되게 좋아집니다. 아마 좀 현업에 적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술일 거예요. 이게 간단하고 코드도 어렵지 않고 계산 시간도 거의 영의 수렴할 만큼 빠르고 그렇습니다. 고요. 아, 그리고 프리의 변환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얘들은 데이터들의 주기를 본다 그랬잖아요. 프리에 변환했을 때 이 그림에서의 레졸루션이 뭐에 비례하냐면 데이터의 전체 사이즈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말 이렇게 정밀한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얼마 없다 그러면 이 시그널 자체가 X축의 간격 자체가 되게 멉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트릭이 있냐면은 내가 사인 웨이브 몇 개 보이긴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얼마 없어서 프리 변환했더니 되게 픽이 예쁘게 안 뜨더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곱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는 0에 수렴하는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있던 애들이 점점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맨 끝에는 0에 가까워질 거예요. 뒤에다가 0을 엄청 많이 붙여요. 이거를 그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러면 인위적으로 레졸루션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의 그 시그널 데이터가 약간 희생될 수 있겠지만 웨이브가 한 다섯 주기 정도 있고 근데 이 데이터 양이 없다면은 이렇게 했을 때 레졸루션이 확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예, 정보통신 쪽에서. 네. 저도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자기 기록이 원래 제 전공인데 자기 기록 시뮬레이션을 해요. 근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아무리 해봤자 실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쓰는 거 또는 SSD 쓰는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시그널 투 레이쇼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열심히 밤을 새 가지고 30주기를 구한 다음에 이걸로 FFT를 해봤자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시그널이 선명하지 않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프레션 마이너스를 곱해서 0에 수렴하게 한 다음에 0을 원래 데이터에 한 10배 정도 붙여서 레졸루션 10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가 네. 이 시그널 프로세스 좋은데 네. 그래프 되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 줌하는 거 네. 화살표도 저기 돼요. 화살표요? 아, 그게 이거요. 네. 요게 코드가 이겁니다. 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뭐 질문 나온 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몇 개만 딱 지워볼게요. 몇 줄만 잠깐만 커멘트아웃 해볼게요. 이 줄 숨기고, 이 줄 숨기고, 그리고 이 줄, 이 줄, 딱 네 줄을 숨기면 이렇게 나와요. 요건 일반적인 많이 그리시는 그래프일 텐데 여기다가 조그맣게 해서 확대를 했잖아요. 확대를 할 때 첫 번째 단계로 여기다가 조그만 창을 만들어야 돼요. 조그만 창을 만드는 명령이 요겁니다. 이 XG에다가 inset XG라는 걸 만들어서 0.1, 0.1, 0.4, 0.3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0.1, 0.1은 이 박스가 시작되는 지점의 상대좌표예요. 그러니까 대강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가로 0.4, 세로 0.3 정도를 이만큼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요거를 딱 한 줄을 놓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데이터 그리는 거를 그냥 한 번 더 반복을 해줘요. 위에 있는 거 그냥 컨트롤 CV입니다. 여기 이름이 이제 AX인이죠. 그러면 여기 겉에 그려지고 안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확대를 할 거니까 안에 있는 거는 확대할 때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X의 범위와 Y 범위를 지정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림을 두 개 그린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딱 대응된 데서 딱 온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 한 줄이에요. 예, 이게 꿀팁입니다. indicate, inset, zoom 하고서 요거 이름 해주고 엣지 컬러. 엣지 컬러는 글자 그대로 여기 요거예요. 예, 맞아요. 요거 딱 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크게 보려고 설정한 요 범위 있잖아요. X 범위랑 Y 범위. 이게 여기도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요거를 내가 옮기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까요? 한번 2부터 3? 2부터 3으로 하고 Y 범위를 2부터 3에서 0점 대강 0.7에서 1.2 정도 해볼게요. 0.7에서 1.2 정도. 이렇게 하면은 자,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알아서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네, 논문 쓸 때 잘 써먹으면 좋겠어요. 이 코드는 다 이제까지와 같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공유를 올리겠습니다. 10% 숫자를 만들어가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PPT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파이썬 PPT 라이브러리 쓰면은 PPT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모르셨구나. 이제 한 김에 설명 잠깐 소개만 드릴게요. 파이썬 PPTX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냥 홈페이지만 잠깐 가겠습니다. 예. 파이썬 PPTX를 쓰면은 여기 있는 그냥 이제 예제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예,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인스톨링, 다음에 getting started. 요거 예제. 여기서 자, 요 코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위에 있는 요거를 만드는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코드예요. 먼저 요거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PRS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세 문서 누르랑 똑같습니다.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레이아웃 있잖아요. PPT에. 레이아웃 0번 있죠. 이게 뭐냐면 아이고 제가 좀 엄한 걸 눌러서 잠시만요. 제가 실수로 네. 이게 뭐냐면 슬라이드 있죠. 여기 창에 레이아웃 이겁니다. 0,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0번을 쓰겠다. 요 타이틀이는 이거 쓰겠다는 얘기고요. 슬라이드에 이제 내가 만든 PPT에다가 슬라이드 한 장 추가하는 게 add 슬라이드 명령입니다. 그리고서 타이틀 넣겠다. 서브 타이틀 넣겠다. 텍스트는 뭐다. 하고서 요거를 세이브를 하면 PPT가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 박스 넣고, 그림 넣고, 이런 도형 넣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 있다면 얘 써가지고 자동화하기 너무 쉽고요. PPTX가 있으면은 DOCX도 있겠죠? 네. 이거 쓰면은 워드 파일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되게 쉬워요. 도큐멘트 만들고 헤더 붙이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제가 작년에 글로벌 전략실이랑 일할 때 이걸로 50여 페이지짜리 자동으로 생성했어요. 네. 예, 올릴 때 저거 링크 같이 올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